SAT 1급 제48회 최신 기출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푸드는 빵, 과자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제5기예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당연히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하시겠고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타개등 대체, 타개정 대체. 이때는 반드시 적요를 8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보통 타개정 대체 하면요. 대변 쪽에 상품, 이게 많이 나가죠. 대변 쪽에 상품. 그랬는데 이 상품이 아무런 말 없으면요. 반품됐나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적요를요. 8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 상품이 반품이 아니라 요 차변 쪽에 기부를 했다든지 접대를 했다든지 광고 선전을 했다든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요는 반드시 8번 눌러주시고요. 채권 하면 받을 것, 채무 하면 줄 것, 예금 거래, 보통 예금, 당사 예금 등 관리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 반드시 입력을 하실 것이고요. 자, 이런 거 안 했을 때는 몇 점 감점, 1점 감점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요.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자금 관리는 F3번으로 하시는 겁니다. F3번 해서 받으러 오미나 지급원 같은 경우 우리 관리하셔야 되죠. 5번에 판매별 관리비 코드는 800번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고 등록된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쓰실 거죠. 문제 1번 가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중에 1번 사업자 등록증 보시고요. 거래처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매입처 제2 브라운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다.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습니다. 자, 이때 평가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구한 1번과 2번을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점수 몇 점? 3점 받으실 수가 있겠어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 확인하시고 정정하시는데 이때 꼭 여기 밑에 있던 메일 주소 있죠? 자, 이거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오셔가지고죠. 들어오셔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오시고요. 제2 브라운 열심히 찾으러 다니셔도 되고요. 자, 이때 컨트롤 맨 위쪽에다 놓고요. 저는 컨트롤 F 눌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J 하고 찾기 눌러봅니다. 오, 20번 칸에 있었네. 20번 칸에 컨트롤 F로 찾기 바로 했고요.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 110-81-02-129 오케이 맞아요. 사장님 성함은 정다운. 제조 요 부분이 틀렸구나. 그래서 여기를 도소매 해서 일단 한 가지 틀렸다. 그렇게 하고 빵 만들고 있고요. 주소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길 7 오케이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굳이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두고요. 쭉 오셔갖고 이 부분 12번 항목은요. 프로 체크를 안 하셔도 점수 깎지는 않아요. 자, 지금 보시면 도소매 한 가지 수정했고 그 다음입니다. 거래 시작일 같은 경우는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대로 두시고 이쪽 추가사항 쪽이죠. 자, 이 부분에 담당자 메일 주소 JB 해서요. 이렇게 대문자 안 되죠. 소문자로 다시 고칠게요. JBROWN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이버.com으로다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놓쳤습니다. 이거를 감점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3점 다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두 종류 넣어주시면 되겠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도소매 있죠? 요거 하고요. 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번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 나올 줄 알고 기다렸던 문제죠.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는 맨 하단 쪽에 단기 순이익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9,279만원 해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우리 회사에 1년간 얼마나 벌었나를 볼 수 있는 경영 성과표가 되겠는데요. 와서 보시면은 단기 순이익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은 맨 위쪽에 일단 매출액부터 서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매출액 잘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매출 원가가 틀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오셔가지고 보조화면 엔터 빵 때려주셔서 자, 보조화면을 열어서 보시는데 오, 그렇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그렇죠. 기말 상품 재고에 요 금액 안 맞잖아요. 요 금액. 여기서 수정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닌 거 아시죠? 자, 이 부분은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o 수정 안 된다. 그러면은 요 자리요. 여기다가 암만 2,500만 원 막 찍어봐도 10번 찍으면 넘어갈라나요?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쭉 오셔서 기능 모음입니다. 기능 모음 쪽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 오셔서 보시면은 하단 쪽에 차액이 1,000만 원 생긴 거 보시죠? 이게 바로 대차 차익 1,000만 원이 뭐 땜시 생겼다. 상품이요. 여기 있던 상품 금액을 2,500만큼 수정해 주셔서 자, 밑에 차액도 없애 주시겠고요. 차액 없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살살 달래 주셔야 됩니다. 다시금 상품 매출원가 보조창을 열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해갖고 2,500 반영시켜 주셔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로 이 부분까지는 됐네요. 여기까지는 됐다. 매출 총 이익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엄청나게 금액이 달라요. 여기 지금 80210이고요. 여긴 43310입니다. 자, 그랬다고 했을 때 자, 어떤 부분에서 틀렸을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찍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쉽게 보시는 방법이 상단 이쪽에 보시면 항목 보기 찍어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급여, 복리, 여비, 접대, 통신, 수도, 오호 금방 찾으셨죠? 자, 누구다? 세상에나 전력비를 자 4,000하고도 100만 원 이렇게 쓸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해서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잘 맞아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수정이 됐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당기순이익이 잘 맞았나요? 그래도 안 맞았습니다. 자, 두 건을 찾고도 아직 안 맞아가지고요. 밑에 쭉 오셔서 요번에 보시면요.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 자, 법인세가 빠졌나요? 아, 그랬구나. 법인세, 요비 260만 원이 안 맞아요. 밑에 오셔갖고 998번, 998번 했는데, 자, 법인세가 안 들어가네요. 998번.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전체 보기로 다시 돌리셔가지고, 자, 밑에다가 998번 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갔을 때는 항목 보기로 찍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당기순이익 오케이. 당기순이익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시간 조금 걸렸습니다. 세 가지가 틀렸더라. 가서 보시면요. 첫 번째 기말상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전력비하고 법인세까지 해서 세 가지 제대로 고쳐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 문제 있잖아요.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막상 시험 보실 때 잘 안 보여요. 틀린 부분이. 그래갖고 여기서 시간을 너무 낭비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5분 이상 넘기지 말자. 그래서 5분이 넘어갔다 그러면 일단 놔두시고 다른 문제 풀고요. 그렇게 하고 다 푸신 다음에 오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번 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닫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이때 보시면요. 지급어음 계정에 대해서 지급어음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 톡톡입니다. 지급어음 두 번 톡톡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7117 눌렀죠? 그런 다음에 만기 날짜 2021년도 0330 넣었어요. 자, 어음번호 004 자, 앞에 004가 국민은행을 뜻하는 것이겠고요. 뒤쪽에 2020-1230 해서 2020년도 요거 잘 넣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넣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수정 안 돼요? 그러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수정이 안 돼요. 네? 수정이 안 된다고요? 네. 이게 뭐예요? 자, 어음관리, 수불관리 시에 어음 등록 F8번하고 등록된 어음으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번 톡톡 찍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어음 번호가 지금 안 들어가죠. 자, 이때 취소 한번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어음 등록하는 화면 보이시죠? 여기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어음 등록에서. 요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음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밑에 설명에 써 있었어요. 어음 등록하시오. 그러면은 요거 어음 등록을 여기 가서 기능모음 쪽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자, 어쨌거나 수령일이 2021년도, 자 잠깐만요, 2020년도 여기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2000 수령 20년도 12월 30 날짜 잘 보시고요. 이때 전자입니다. 어음 종류 전자 고쳐주시겠고, 은행은 어디래요? 국민은행 당자가 되겠습니다. 이때요, 이 시작 어음 번호 넣으실 때 앞에다 004 이렇게 안 쓰고요. 뒤에다 써요. 뒤에다. 그래서 뒤에다 뭐 앞에서 썼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뒤쪽에다가 쓰시고요. 20, 12, 30,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20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보시면 일반 어음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가, 나 해서 문자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앞에다 쓰시고 나머지 8자리 뒤에다 쓰시는데, 이렇게 숫자만 쭉 있는 것들은 뒤에다가 20자리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매수는 한 장 해서 한 매 쓰시고요. 등록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 누르셨잖아요. 그러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 한개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 등록하시겠냐고 물어봤죠? 아니요. 찍어주셔야 됩니다. 계속 할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요.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어음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쓰셔야 되겠어요. 금액은 80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행 일자가요. 2020년도 12월 30. 2020년도 12월 30. 자, 이렇게 써주셔갖고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잘 됐나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조금 의아스럽잖아요. 앞에다 004 쓰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꾸준히 답안 보았을 때마다 뒤쪽에 적혀 있었어요. 앞쪽은요. 어떤 경우 일반 어음이었을 때 있죠. 10자리 중에서 2자리.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만 앞에다 써주시고요. 나머지 숫자 8자리는 뒤쪽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가볼까요? 자,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3점짜리가 되겠고요. 자,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세 현금 납부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세금과 공가 가주시면 되겠죠. 출금으로 해서 한 장 끊겠습니다.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날짜 2월달 1일자 출금 817번 세금과 공가 빠바바바방 해서 금액이요. 47만 2,860원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확인해 볼게요. 그렇습니다. 세금과 공가 해서 800번대로 금액 잘 넣어주시고요. 출금 끊어주시면 된다는 거. 자, 2번 가볼게요. 3만원 초과 거래입니다. 국내 영업팀 직원이 지방 출장 중에 식사를 하고서 대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교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만 원을 초과했군요. 그렇게 하고 간이 영수증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일단 돈 나갔으면은 입력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 오셔서 2월 11일자에 차변 쪽에 여비교통비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비교통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출금 가셔도 돼요. 812번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하시고요. 38,000 저렇게 넣어주신 다음이죠. 자, 그런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영수증 수치명세서 요 자리 이 부분에 오셔가지고요. 요즘에는 적격증빙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산세 2% 물고 비용 처리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2021년도 2월달 11일자 상호는 춘천각이 되겠습니다. 소림사 그렇게 하고 사업장 강원도 춘천시 명동길 11 조양동 사업자 등록번호 203521178 오케이. 자, 거래 금액 38,000원. 자, 이 구분 안에 들어가는 건이면은 가산세 물지 않으셔도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나오시겠고 계정 코드는 요거는 여비교통비죠. 812번 가주시고 적요는 국내 영업팀 직원 지방 출장 식사 너무 길어요. 그냥 출장 식사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적유 안 썼다고 감점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입니다. 이 상태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 서식 오셔가지고요. 요 자리에 이렇게 신용카드나 계산서나 세금 계산서 미사용 내역 부분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요. 법인 계산할 때, 법인세 계산할 때 맨 마지막 파트 부분에서 38,000원의 2% 가산세가 계산이 된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반드시 X 표시 눌러서 정신 멀쩡할 때 저장 꼭 한번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장했다고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꼭 확인 한번 해줍니다. 자, 답안 볼까요? 밑에 부분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소림사 잘 됐죠? 여비교통비 저기는 굳이 쓰지 않았네요. 그렇게 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명세서 제출 대상권에 38,000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3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되겠습니다.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를 보시면요. 이렇게 245만 2,400원 나왔어요. 자, 1월달 우리 BC카드 이용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다. 그렇다면은 2월달 15일자 오셔가지고 대변 쪽으로요. 103번 보통예금이 나갔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금액은요. 2452400 이때 차변 쪽에다가는 미지급금이라고 돼 있겠죠. 1월달 거니까요. 미지급금 해서 카드회사 우리BC 그래서 우리BC 카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결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자, 볼까요?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4번 산재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거죠. 1월분 산재보험료의 납기 기일이 경과해서 연체 추가금 5매에 함께 현금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요. 연체료 된 부분은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그랬고요. 나머지는 보험료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다 알려주고 보는데요. 뭐 해서 2월달 20일자 해서 현금 납부를 했다. 그랬으면은 출금이 되겠지만 저 3번으로 일단 갈게요. 자, 차변 쪽에 보험료라고 처리하라고 밑에 돼 있었기 때문에 821번 보험료 처리하겠습니다. 821번. 자, 그렇게 하고 금액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11만 8,600원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11만 8,600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료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뭘로 이때 보시면 잡손실 해서 나머지 차이 나는 부분은 잡손실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빼보시면은 1,200원인가 보죠. 그렇게 하고 대변 쪽에 현금 해서 현금 119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손실로 잡았다는 거죠. 가볼까요? 쭉 내려갔고 봤더니 보험료 맞습니다. 잡손실 오케이 됐죠. 출처리로 2장 끊으셔도 되고요. 차차 네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약속원 만기 결제가 되겠네요. 3월달 15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3월달 15일자 자 이렇게 만기 이때 카카오 브라운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었던 어음이 이렇게 만기가 돼가지고 어음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3월달 15일. 자, 이때는요,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을 대변 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받으러움의 거래처가 오디오 하고 봤더니 카카오 해서 카카오 브라운 넣어주시고요. 660만큼. 그러면서 차변 쪽에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 들어왔어요. 국민은행 됐죠. 보통예금 해서 660 넣고요. 그런 다음에 받으러움 쪽에 와갖고 F3번 눌러주시면서 자, 아래쪽 부분입니다. 어음 상태 부분에 보시면은 어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현재 만기된 상태였죠. 그러면 4번 되겠습니다. 어음 상태를 자, 만기로 보시고요. 4번 찍어주시면서 이미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번 톡톡 찍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음 번호 정확하게 확인해주자. 금액도 확인됐어요. 선택. 이렇게 만기였을 땐 할 게 없습니다. 만기였을 때는 끝났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놓치면 안 된다. 혹시라도 잘못돼 갖고요. 이거 금액이랑 이런 게 틀려 갖고 다시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X 자, 체크하시고요. 삭제하고 싶어 갖고 상단에 삭제 자, 눌러주시면요. 관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삭제 못 한답니다. 그러면 삭제를 못 할까요? 이럴 때는 밑에 오셔갖고요. 어음번호 찍고요. 어음번호 찍고 삭제하시면 이렇게 이거 삭제하고 난 다음에 삭제해볼까요? 하기 싫은데. 자,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나서 다시 지워보시면요. 이렇게 삭제가 확실하게 되죠. 그쵸? 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바드러움에 대해서 카카오 찍어주시겠고요. 660. 다시 한번 바드러움 F3번 눌러서 만기 4번이다. 이렇게 하고 두 번 톡톡 찍어주셔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전기의 더 샤인의 부도로 대손 처리했던 예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렇다면은 3월 24일자 자, 이때요. 차변 쪽에 돈 들어와슈 해서 보통 예금 국민은행 해서 넣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금액은요 473만 원. 그런 다음에 대변 쪽에다가는 요거 108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왜요? 정답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 정답 보고요? 아니, 그거보다도 이렇게 전기에 처리가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전기에 어떤 식의 붕괴가 돼 있었겠어요? 전기에 언젠지는 날짜 나오지 않았지만요. 예상 매출금 못 받게 돼가지고 대변 쪽에 예상 매출금 못 받아요.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됐고요. 자, 이때 충당금 있는 거 있으면 대손 충당금 해갖고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뭐 예를 들어서 200 있었다고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처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손 상각비 해가지고 나머지 뭐 잔금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죠. 언제? 전기에. 그런데 이거를요 받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극적인가 아닌가요? 3월 24일 날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대요. 473만 원. 그러면 이때 대변 쪽에 다시금 예상 매출금 또 쓴다는 거는 이중으로 예상 매출금을 빼신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거 쓰시면 안 되고 이때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상각비를 각각 여기 대충이요 200 대손 상각비요 이렇게 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대손 상각비는 한 해만 살고 없어지는 무슨 계정이에요? 명목 계정, 이름뿐인 계정이기 때문에 얘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대손 충당금 해서 473만 원으로 다시금 이렇게 돌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변 쪽에다가 예상 매출금이 코드가 몇 번이에요? 108번. 그러므로 몇 번 코드? 109번 코드 넣어주자. 해서 땅땅땅 오셔서 4730 빵 때려주시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당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 나왔어요. 1번. 자, 1번 문제는 매번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때 보시면 발급 전송까지도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발급 전송. 거기다 대고서 할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복수거래 나왔고요. 자, 6월 20일자 계약금 받은 건도 있다. 그러면은 일반 전표 오셔서 6월 20일자 이렇게 미리 받은 거 대변 쪽에 선수금 해서 11만 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 관련된 거래는 매매출 전표로 오셔가지고 자, 날짜 쓰겠습니다. 7월 8일. 자, 이때 유형은요. 빨간색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출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 매출은 11번이죠. 11번. 해서 11번 찍어주시고 상단 위쪽에 보시면요. 품목과 단가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품목과 단가가 서로 다를 때는 확실한 복수거래. 즉 F7번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뉴욕 치즈머핀 해서 100개 5,000원. 그 다음에 다크 초코 머핀 해서요 100개 6,000. 자, 이렇게 넣어주시겠고요. 확인해서 복수거래 처리하셔서 상단에 복수 보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입니다. 에코푸드. 그 다음에 아이머핀. 이때 공급자가 우리가 되겠고요. 공급받는 자 아이머핀 찍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1번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1번 찍고 가시면 발급 전송 자체가 안 보여요.
자, 지워주시겠고요. 분계는 복잡스럽습니다. 3번. 대변 쪽에 상품 매출했고요. 차변 쪽에는 방금 보셨죠? 259번 선수금 해서 11만 원 있는 거 보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외상 해서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차변 쪽에 오셔서 108번 해상 매출금 밑에 차액 생긴 거 보이시죠? 자, 이 차액 해서 110만 원만큼을 땅땅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완벽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오셔서 어디 가자? 발급 전송하셔야 되겠죠? 자, 발행 및 내역 관리.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들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상단에 0708 빵빵빵빵. 자, 오셔서 밑에 하단 쪽은요. 전송 일자, 결제 내역 고려하지 말 것 그랬는데 괜히 또 쓰지 마시고 체크하셔서 상단에 전자 발행 눌러줍시다. 이 전자 발행은 담당자 메일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확인됐어요. 오케이. 이메일 주소나 상대방 받는 분의 관련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가 바로 보였고요.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에러 뜹니다. 체크하시고요. 다시금 다음 날까지 국세청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통해서 전송하겠습니다. 전송. 됐죠? 로그인 해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조회 해서 발행 눌러서 확실한 전송 성공까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요. 전송 성공 떴고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조회 눌러주시면 전자 발행됐죠. 자, 쭉 내려가지고 자, 이번에는 매입입니다. 저는 매입 거래 나오면요. 좀 긴장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나왔다. 그러면은 51번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번? 그렇습니다. 54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1이었을 때는 혹시라도 아래쪽에 내용 중에 뭐 접대가 있다든가 사업과 관련이 없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불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건은 그런 건은 아니네요. 7월 16일자가 되겠습니다. 51번 되겠습니다. 자, 품명. 자, 냉온장고 수리. 자, 냉온장고 수리를 했어요. 저희 집 냉장고도 소리가 나가지고 문 열면 소리가 으 하고서 멈춰가지고요. 지금 내일 고쳐야 돼요. 자, 오셔갖고 거래처 최고 수리 해서 넣어주시고요. 전자입니다. 1번 체크하시고요. 분계는 전액 월말에 지급을 합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유형을 몇 번으로? 그렇습니다. 상품하고 관련된 거래 아니면요. 이게 3번 해갖고서 이렇게 상품 돼 있는데 요거는 수리하고 관련해 갖고 수선비로 가주시는 거 괜찮죠?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냉온장고 수리 이 부분이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면은 비품 이렇게 가셔야 되지만은 지금은요 가볍게 수선비 가겠대요. 수선비 그래서 800번대 수선비 잡아주시면서 대변 쪽에 253번 미지급금 25만 3천냥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가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계 유형 자, 이렇게 혼합으로 가주시고요. 수선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대변 쪽에는 미지급금. 자, 3번 가볼게요. 자몽 머핀을 개인 김민지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몽 머핀은 우리 회사의 상품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매출채권 계정 처리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예상 매출금 잡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7월달 28일자 찍었죠? 자, 유형은요 17번 카드 매출이니까 17번 되겠고 자, 물음표 눌러서 우리 카드 찍어주시고요. 확인 분명 자몽 머핀 해서 공급가액 부분에다가 얼마입니다 고객님 22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진 않죠. 22만원입니다 하면은 알아서 나눠지고요. 자, 거래처가 김민재 오케이 그렇게 하고 여기 지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지나가시겠고요. 분계를 유형을 몇 번 잡을까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카드 4번이죠. 카드는 4번 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를요 2번으로 하시거나 3번으로 하셔갖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끔만 하시면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거래처 우리카드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은 틀렸다고 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4번 카드로 했을 때가 가장
여기서 건들 것 없고요.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4번 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나왔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추현우가 자녀의 어린이날 선물로 주고 싶어가지고 아이패드 40만 원? 글쎄요. 이거 중고도 아니고. 자, 저도 며칠 전에 아이 거 아이패드 샀는데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갔거든요. 자, 8월 10일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세요? 조금 지겨울까봐. 자, 하나도 안 지겹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불공 54. 자, 여기서 골라주세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 요거 2번 찍어주셔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2번이에요. 선택해 주시겠고요. 품명은 아이패드. 자, 수량은 한 대, 그리고 단가는 40만 원 되겠습니다. 분명히 세금 4만 원 주고 온 게 있습니다. 부가세 4만 원 주고 있는데요. 이때 거래처는 영웅전자가 되겠고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면서 이 부분은요.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였을 때 꼭 1번 찍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 세금 계산서는 찍지 않죠. 자, 분계입니다. 이때도 월말에 지급한다 그랬으니까요. 3번 가주시면서 차변 쪽에 134번 가지급입니다. 그래서 방금 있었던 부가세까지 합쳐갖고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고요. 거래처는 추현우 사장님 해서 대표이사 추현우를 거래처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월말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 해갖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의외로 좀 많이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 매번 나온다고 자, 정해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들 연습을 하셨을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매입거래 나왔습니다. 파란색 계산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5일자 해서요. 8월달 25일자에 지금 보시면요. 유형이 파란색이면은 계산서니까 53번 면세가 되겠죠. 분명은 복숭아. 여기다가 복숭아 써주시면서 공급가액 부분에 수량 단가 이거 꼭 써야 되냐고요?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써버리시면은 수량하고 단가 넣었더니 500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가를 저는요 공급가액 부분에 지금 보시면 150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150 해갖고 150만큼 이렇게 썼고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아예 그냥 국가에서 포기해버려가지고 부가세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아예 면제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조금 다소 아쉬운 게 여기다가요. 자, 수량이 50 단가에 3만 이렇게 넣었으면은 알아서 계산됐을 건데 지금이라도 넣을게요. 지금이라도 넣어주고 가겠습니다. 요거 안 넣어도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습니다. 안 넣었다 그래서 감점은 없지만 이거 꼭 넣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자, TAT 2급에 보면은 의제 매입이 있어요. 그쪽에 이거 안 넣으면요. 거기 꼭 필수사항 안 넣었다고 다시 넣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꼭 저는 넣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사랑마트 전자입니다. 1번 찍어주시면서 분계. 오, 기부를 했네요. 복숭아 사가지고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결제는 어떻게 했나요? 결제는 이때 여기는 내용이 없고 이 부분에 현금으로다가 그렇습니다. 현금으로다가 150만 원 1번 찍어주시겠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기부가 되겠네요. 참 좋은 일 많이 했네. 좋은 일 했어요. 그래서 기부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요. 53번 면세. 자, 쭉 오셔가지고 150. 그렇습니다. 사랑마트, 전자. 그렇게 하고 유형은 현금이나 혼합을 해주시면 된다. 잘 됐어요. 자, 6번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보이고 있고요. 직원 휴게실에다가 공기청정기 구입해갖고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날짜 확인해 볼게요. 언제 날짜 구입했대요? 9월 20일자. 9월 20일자에 자, 여기다가 9월달 20일자 유형은요. 카드로다가 구입했기 때문에 57번이죠. 그래서 이게 57번 카과가 되겠습니다. 카드과세 57번. 그렇게 하고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밑에 있었어요. 삼성카드 넣고 확인해 주시고요. 품명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가 되겠습니다. 이때 187만 원입니다. 고객님 187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170만 원하고 17만 원. 거래처는 어디에서? 청호세상에서 청호세상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지나오시고요. 카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때 공기청정기는 비품 212번 비품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삼성카드 잘 들어갔어요. 물론 상단 위쪽에서 4번으로 분계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잘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월 16일자요. 서대문 세무서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환급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 6월 30일자 가서 보시기 전에 자,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가셔가지고 4월 1일부터 6월달 30일자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어서 상단 위쪽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분계를 이미 다 했대요. 자, 어떻게 끝났을까요? 6월 30일자 가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더러 하락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되게 잘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상단에 보시면 매출세 보이는 부분 있죠? 그거를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죠. 5510 빠바방.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을 내 대신 네가 내라잉 하고서 5658300 해서 요만큼 주고 왔대요. 아, 그러다 보니까요. 오히려 내가 주고 온 세금이 더 많아가지고 요 차감세 부분이 생겼잖아요. 저 마이너스 생긴 부분들은 우리는 저걸 미수금이라고 그러죠. 돌려받아야 됩니다. 258300. 자, 이렇게 하시면요. 금액이 맞나요? 해서 보시면 여기는 68이잖아요. 여기는 58이고. 그래서 잘 보시면 뭐 때문에 안 맞나 봤을 때 이렇게 그 밖에 경감공제 부분에 세액공제 10,000원 있어요. 두 번 톡톡 찍어 보시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해갖고 10,000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비익으로 분계가 돼 있었겠죠. 그쵸? 이 분계가 자, 6월 30일 날 돼 있다는 겁니다. 가볼까요? 정말 돼 있나? 자, 이때 일반 전표 과세기간 종료일자 6월달 30일 찍어 보시면은 오케이 잘 됐죠? 방금 분계했던 밑에 내용입니다. 이때 서대문 세무서까지 확실히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날짜 자, 8월 16일자 자, 대변 쪽으로 미수금 빼주십니다. 이때 센스 있게 누구까지? 그렇죠. 거래처까지 챙겨주신다. 서대문.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보통예금이라고 환급받는 거죠. 보통예금 해가지고 158 300 해서 자, 가서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일반 전표 8월달 16일자에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금액은 15만 8,300냥 대변 쪽에는 120번 미수금 서대문 해서 금액까지 15만 8천원까지 완벽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입니다. 자, 결산 전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체크라는 것을 돌리셨나요? 무슨 소리? 이렇게 데이터 체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정도가 돼야 되겠어요. 하고서 여기서는 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못하고 자, 여기 보시면요. 장기 차입금 해가지고 두 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고로 이제 앞으로 1년 이내 갚아야 되는 장기 차입금이 있다면 유동성으로 대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요건이. 보시다시피 22년도 9월 1일자니까요. 이제 9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8개월. 그렇게 하고 이건 아직 1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위에 있던 거 이 농협은행 차입금 3,500만 원에 대해서 자, 오셔가지고 일반 전표죠. 12월 31일자에 오셔가지고 차변 쪽에 장기 차입금 빠바바방 거래청 농협은행 해서 농협은행 차입금 금액은 3,500 대변 쪽에는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더하기 눌러주셔가지고 여전히 농협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바꿔치기 한 것뿐입니다. 장기 차입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서로 맞바꿔 쳤어요.
그렇게 해갖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 자, 이때는 자동 결산입니다. 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금액을 뭐 다 알려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자, 여기 오셔서 1월부터 12월 쭉 가서요. 여기 그냥 확인인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매출원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너네 거 사다가 팔기 때문에 확인 찍어주시면서 이때 판매비와 관리비 쪽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 조감법상 특별상각 여기다가 넣으시면 베려버려요. 그래서 쭉 오셔갖고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 부분에다가 건물 700, 차량 운반구 100, 비품 1, 2, 5, 5, 5, 6, 6. 그 다음이죠. 무형자산. 바로 밑에 영업권 100, 소프트웨어 200 하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자 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까지만. 그치만 항상 손익계산서에서 12월달 찍고 맨 밑에 단기 순이익 그래서 293 앞자리만 외워주시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잉여금이죠. 잉여금에 오셔가지고 자, 이때 얘든 아니오든 불러오셔서 293 제대로 잘 반영이 됐고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요. 일단 일반 전표에 오셔갖고 확인해 보시면은 자 수동 들어가 있고요. 수동입니다. 여기 수동 그 다음에 밑에 자동 해갖고 여기가 결차결대로 떠 있는 부분 있죠. 그 다음 나머지 잉여금까지 해서 잘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틀려갖고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F5번이죠. 그래서 이 결산 붕괴하고 잉여금 붕괴를 삭제하시고 다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조회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조회 시간. 그래서 조회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의 의존도를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고 있죠. 그랬을 때 전기말 부채 비율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침착하게 재무상태표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지금 현재 12월달 찍었고요. 이때 전기말이라고 했으니까 전기면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 갖고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부채 총계 계산기를 좀 써볼게요. 그래서 부채 총계는 쭉 내려보시면은 부채 총계가 한참 내려보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198 430 하나 둘 셋 됐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자본 총계입니다. 쭉 내려가지고 자본 총계 해갖고 463 350 빵빵빵 해서 곱하기 100% 했더니요. 자 42가 나왔는데 소수점 이하는 버리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인가요? 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입니다. 부가가치세 마지막. 자, 이익이 확정신고. 해서요. 과세표준과 공제가능 매입세액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신고서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익이 확정이면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오셨어요. 저장된 데이터 불러왔고 일단 과표는요. 요 금액이 과표예요. 요 금액이 과표. 요걸 과표라고 부르고요. 요거 조금 더 들어가시면은 여기 상단에 과표 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줄인 건데 이렇게 세금 먹이는 대상 금액이 얼마냐? 291500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그런 다음에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상단 위쪽에 요게 지금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3897 빵빵빵. 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잘못 쓰시면은 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까지 합쳐갖고 하시면 안 되죠. 답은 3번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